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5일 여의도 펀드매니아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즐겁고 반갑고 신난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미국 주식시장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한 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연준의 피봇에 대한 상황, 피봇이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긴축을 좀 완화하고 좀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연준이 피봇 방향으로 도는 대한 기대감, 돌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는데 답은 글쎄다이죠. 좀 더 봐야 된다. 하지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 모멘텀이 나름대로 나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늘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 어제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 한 번 더 원투 펀치로 한 번 더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대감을 높였다. 이런 점들은 오늘 아침 우리들의 기분을 아주 밝고 좋게 하는 그런 반가운 아침입니다. 연준의 피봇이라는 게 방향전환이라는 단어인데 과연 연준이 긴축 완화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향후 우리 투자의 가장 큰 어떤 포커스, 어떤 관심거리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연준이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속도 조절이죠. 그 대표적인 게 호주에서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75bp가 아니라 25bp만 인상을 한 거죠.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드디어 연준 각국 글로벌 중앙은행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인플레이션 잡다가 이거 초과상관 다 태우게 생겼다. 이러한 생각들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이제 전이가 되면서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바로 호주 중앙은행이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미국 패드에 이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기대감을 높이죠. 그러나 이 기대감은 10월 13일 CPI 수준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달려있다. 만약 CPI 수준이 7자만 보인다면 연준의 긴축 완화 속도감과 강도는 살짝 구부러질 수 있고 약화될 수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CPI가 높게 나온다면 연준의 피봇은 불가능한 것이다. 글쎄다. 지속적으로 올 연말까지 75bp, 50bp 인상, 125bp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이제 시간은 10월 13일 CPI가 있고 11월 중순에 이제 연준의 페드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약 한 달간은 많은 사람들의 추측과 기대감과 희망이 섞인 그러한 바닥 탈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플레이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방법입니다. 어제 이제 금리가 하락을 했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성장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히 어제는 반도체주와 자동차주들의 반란이 컸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동차 반도체주들의 상승 탄력이 시장을 리딩한, 그 다음에 리오픈주들이 시장을 리딩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번에 그 단기 바닥 탈출의 반등의 수준은 어디일까?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보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가? 나는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 생각이 겹치는 그런 아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일 시장 추이를 한번 봅시다. 다우는 2.8%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은 3.34%, S&P 500은 3.06%. 한번 상승한 이후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면서 살짝 조정은 중간에 있었지만 다시 이를 회복하며 올라오는 그러한 전형적인 단기 강세장의 모습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미국 8월 채용 공고가 작년 6월 이후 최저치였다. 이게 이제 경기 침체 우려, 그 다음에 긴축에 대한 강도가 낮아질 수 있는 연준이 피봇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높이는 하나의 그런 어떤 모멘텀이었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재추진을 했습니다. 트위터가 22%나 오르면서 거래가 중단이 됐는데 왜 다시 둘이 헤어지고 서로 소송하는 난리 구슬 치던데 다시 트위터 인수 재추진을 하는데, 머스크의 이 조변 삭개, 이 간사한 이 마음을 도저히 우리 같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트위터가 22% 상승하면서 더 맞아 오르니까 일단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많이 올라서 거래를 중단시킨 게 아니라 뭔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이런 공시에 관련된 것들이 불안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뉴욕에 142조 원이나 투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을 이야기를 했네요. 뭐 어디서는 어제만 해도 삼성전자나 이런 데들은 또 물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또 마이크론 뉴욕에 142조 원을 투자하는데 컴퓨터용 반도체를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서로 엇갈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삼성전자는 물량을 줄이겠다, 재고 조정에 들어가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튀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원래 반도체의 바닥 탈출은 항상 재고 조정부터 나오죠. Q를 줄이면서 P가 다시 하락 트렌드를 꺾으면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반도체들이 가장 불확실성 속에서 반등해 올라오는데 마이크론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이 많이 어제 올랐죠. 미국의 인플레 법안, IRA 법안이 아시아와 유럽 동맹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WTO의 위반 가능성이다. 제가 봐서는 11월 중간선거까지는 끔찍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중간선거 이후에나 이제 서로 협의상과 추가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중간선거 이전에는 CR도 먹히지 않는 소리다. 여러분, 우리 그 유명한 그 48초짜리 보지 않았습니까? 바이든이 윤 대통령의 눈을 피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거죠. 싫어서기라기보다는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IRA 이 법안이 때문에 40% 정도의 지지율로 올라와서 지금 공화당과 비등비등하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그 누구도 흠집과 스크래치를 내면 안 된다. 이러한 글로벌 미국의 정책을 정확히 알고 이번에 어떤 회담에 임해야 되는데 실패죠. 외교부는 좀 문책을 해야 됩니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유로존 8월 PPI가 전월비 5% 상승을 했는데 이는 예상을 부합한 정도이다. 시장에서 예상보다 더 상승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다행히 누출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지수가 5%. 네, 유럽 단기 숙박 임대비가 전년비 138% 올랐다. 이건 관광 수요 회복을 나타내는 거죠. 경제가 살짝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모든 게 다 유럽이 약재인데 또 살짝 이러한 겨울 속에 나타나는 동백꽃처럼 살짝 더 희망을 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25bp밖에 올리지 않았다는 거죠. 주요국의 피박 방향 전환에 대한 어떤 시사점, 주춧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오늘 금리를 낮추고 달러 약세,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국가들의 통화를 강세로 몰아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동력이 됐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네요. 또 재밌는 기자는 캐시우드가 우리 돈나무 누나가 어제 테슬라가 8% 급락하니까 13만 주나 추가로 매수를 했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이제 캐시우드 누나의 말은 먹혀들지는 않죠. 하지만 동향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바닥에서 꿈틀꿈틀꿈틀 하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 속에는 긴축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러다가 CPI 잡다가 경제 정체가 망가지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직장을 잃은 다음에 물가가 오르면 뭐합니까? 물가가 오를 때 고통하고 직장을 잃었을 때 고통하고 어느 고통이 더 클까요? 당연히 직장을 잃었을 때 고통이 더 크죠. 네,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는 미국 달러 지수가 1.43% 하락하면 110.15, 이제 110이 깨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114까지 갔던 달러와 달러 강세가 이제 수그러드는 모습이 나타나죠.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달러 지수가 꺾였다는 것은 영국 파운드는 강세했다는 거죠. 1파운드당 달러가 1.147달러까지 바닥을 치고 달러 약세, 파운드와 강세, 유로도 이런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날 것 같죠. 우리나라도 오늘 원화 강세가 나타날 확률이 있어. 원화 강세는 결국 주식시장이 이제 호재죠. 네, 좀 더 이러한 좋은 훈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것은 WTI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지켜서 올라오고 있네요. 네, 오펙 플러스가 100만 배를 감산이 아니라 200만 배를 감산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WTI가 80달러가 깨졌는데 다시 86달러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네, WTI는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주범이죠. 에너지 가격이 LNG 가격과 WTI 가격이 주범인데 이걸 잡아놨는데 이게 다시 꿈틀거린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한다는 그 큰 흐름, 큰
어떤 프레임의 변화는 WTI가 그렇게까지 높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또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달러 약세, 미금리 강세, 미금리 강세라는 것은 금리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미국 10년짜리 국채금리가 3.63일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EBP 정도 하락을 했네요. 그렇죠? 예. 2년짜리 한번 봅시다. 4.0987, 그 4%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 0.6bp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은 특히 성장주, 반도체라든지 이런 성장주들의 어떤 가격 반등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3.63일까지 이렇게 하락한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죠. 네, 3.5대까지 하락을 해야만 금리가 좀 안정이 돼야 되죠. 지금 금리 상승이 여러 가지 요인을 많이 일단은 금리 상승하면 우리 이제 집값, 렌트비 상승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자극을 해서 이제 모기지 금리 상승도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비가 줄고 소비가 주는 것은 경제의 어떤 동맥을 막아버리는 피가 돌아야 되는데 그 실필줄을 막아버리는 가장 큰 문제거리죠. 금리가 좀 하락을 더 추가로 하락을 하면서 안정을 찾아야만 성장주 이런 것들이 시장을 또 반등을 일으킬 수 있고 주가에도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트위터가 22%나 상승을 한 이후에 거래가 정지가 됐습니다. 뭔가 공시가 나온 이후에만 새롭게 다시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흔들렸던 애플도 2.56% 상승하며 146달러, 150달러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애플의 이제 판매량 감소 이러한 그 악재들이 시장에 단기적으로 반응이 됐는데 3분기 실적에는 어떻게 숫자가 나올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4분기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지 여기에 대한 전망이 더 큰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2.9% 상승하며 249.44달러에 마감을 했네요. 테슬라가 힘을 더 내야 되는데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어제 리비안이 크게 올랐죠, 여러분. 전기차 리비안이 13.81%나 상승을 했는데 전년비 이 자동차가 36.3%나 더 팔렸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포드 자동차도 7.76%나 상승을 했는데 3분기 판매량이 이 YOY로 16%나 증가를 했다. GM도 8.91%나 상승을 한 거죠. 이렇게 GM, 포드, 테슬라, 리비안, 미국의 뭔가 자동차 관련 미래 먹거리, 제조업의 부활, 이게 이제 자동차가 선두권인데 이러한 부분이 좋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다. 경기 침체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만큼 하드랜드는 아닐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높이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도 반도체와 자동차주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그러한 종목들은 다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지속 보유가 답이죠. 당분간 더 들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엔비디아 한번 봅시다. 5.24% 상승하면 131달러, 엔비디아도 150달러는 회복을 해야죠. 네. TSMC도 5.14% 상승하면 72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33% 상승하면 53달러, 메타 플랫폼스는 1.20% 상승하면 140달러. 메타 플랫폼스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메신저라든지 광고를 붙이겠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도 크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경기 침체 모습이 특히 광고 시장에 불어닥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너블록스는 6.23% 상승하며 38달러, 너블록스도 40달러, 50달러 회복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늪에 많이 빠져 있는 게 메타, 게임 이런 과거 우리가 너무 좋아했던 작년 7월만 해도 흥분했던 그러한 종목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순환매로 돌았을 가능성 내년 정도면은 이런 메타라든지 게임 엔터들이 시장을 또 엔터는 이미 이제 많이 상승해서 엔터는 빼고 게임과 메타 플랫폼, 메타, NFT 이런 종목들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견디는 과정이 너무 상처가 심하죠. 하지만 지금은 팔 시기는 아닙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50% 이상 하락한 종목도 무조건 견디셔야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3.83% 상승하며 2만 달러를 회복을 했네요.
18,000달러에 사서 21,000달러에 파는 박스권 트레이딩이 비트코인의 정답이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왜 패드는 주식시장을 이렇게 짓눌려고 할까? 이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인플레이션을 통제를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공급하고 여러분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공급적 요인하고 수요적 요인인데 그동안 인플레이션 요인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봤죠. 공급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항만 인프라들이 좀 멈추고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풀리니까 이제 수요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그동안 많이 풀었던 돈들. 그렇다면 이 수요를 자극하는 게 크게 집값하고 주가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월급이지 않습니까? 셀러리. 이 세 개인데 이 중에서 주식이 계속 오르면서 이제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를 하면서 시장에 우리 개인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줬다는 거죠. 이 부분을 눌러서 수요를 좀 짓누르려는 생각이 굉장히 패드 쪽에서는 강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좀 조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주가 반등을 제한했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제한하면 전체적으로 경제 정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드의 긴축 효과에 대해서 피봇이 나타날 그런 시간적인 그런 논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CPI의 모든 것이 다 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균형을 맞추는 시기가 경기 침체에도 좀 중요치. 경기 침체가 더 무서울 수 있다. 너무 과하게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올리는 것은 양쪽을 CPI도 잡지 못하고 경기도 망가뜨리는 그런 최악의 악수이지 않겠나.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최근 주가 반등의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최근 미국 개인투자협회에서 우리 미국 가계들이 자금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이 서베이 결과죠. 이 제일 위쪽에 있는 이 회색이 주식형 펀드를 가지고 있는데 주식형 펀드가 이제 살짝 꺾였죠. 보십시오. 주식형 펀드가 이렇게 살짝 꺾였죠. 그렇죠? 두 번째는 직접 주식을 하는 것도 올랐다가 직접 주식도 꺾였고 반대로 뭐가 올라오고 있으면 현금 자산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금. 그 다음에 채권형 펀드도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형 펀드에 마이너스가 많이 나니까요. 직접 채권을 사는 것이 살짝 더 올랐고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죠. 주식시장 심리와 소비자 심리가는 높은 상관관계다. 빠지면 같이 빠진다. 소비가 빠지면 주가도 빠지고 당연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미국의 최근에 개인 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한 가계자금들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한번 전망해 봅시다. 일단 중앙은행의 피벗, 각국의 중앙은행 피벗이 논의가 되고 그 첫 단추를 호주 중앙은행이 채웠는데 과연 나머지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금리가 내리고 주가가 상승하고 달러 강세도 주춤하는 현상. 한국 달러 원화 강세로 오늘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되죠. 뭐 두 번째는 이제 주절주절 썼는데 과연 연준은 11월 중순에 있는 패드에서 회의에서 FOMC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그 핵심은 13일에 발표된 CPI가 결정을 할 것이다. CPI가 7자를 보이면서 확 떨어진다면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지만 이 CPI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8% 중반대를 유지한다면 당연히 긴축의 강도는 누그러뜨지 않을 것이다. 오나가나 11월 달에 FOMC 미팅에서 페이드는 75p 인상은 무조건 기정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언과 뉘앙스, 어떠한 가이던스를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의 연말과 내년 초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그런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11월 중순까지 시장은 약 한 달 기간 동안에 이제 깜깜이 장세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CPI 발표가 있겠지만 각 나라들의 중앙은행들이 회의도 열리고 어떻게 미국이 열리기 전에 다른 중앙은행들은 또 어떤 전략을 세우고 또 각국의 CPI는 어떻게 되고 또 달러의 강세가 어느 정도까지 멈출 것인지
이러한 것들, 전쟁은 또 어떤 형태로 진화해 갈 것인지, 발전해 갈 것인지, 악화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온 거죠. 실적들은 또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악영향을 줄 것인지, 다음에 긍정적인 요인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섞여서 시장이 변동성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저는 박스권이란다. 박스권. 이 박스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현재는 박스권 하단을 한번 툭 치고 데드캣 바운스처럼 단기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의 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플러스 10% 정도 봐라.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플러스 10%, 지수는 그 반이 한 5% 정도 오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단기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장세, 이 장세이다. 이렇게 뭐 단타를 하더라도 플러스 10%는 먹고 치우고, 그 다음에 빠른 순환매 반드시 기억을 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눈에 들어온 게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자동차, 반도체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 버틸 거야, 이런 두 부분이 있는데, 저는 자동차, 반도체는 한두 종목은 사서 단타 매매를 할 필요는 있다. 저는 아침에 단타 매매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이야기들을 뉴욕의 이런 뭐 블룸버그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시장의 반등 강도, 데드캣 바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강도 한두 번 더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좀 소외될 확률, 이런 확률이 있어서 이왕이면 반도체 중에서는 장비주보다는 소재. 장비는 왜 안 좋냐? 신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러한 공장을 효율화시켜서 돌리면 당연히 소재 증가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반도체에서는 소재, 후공정이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는 제가 봐서는 자율주행 쪽으로 시장이 한 번 더 포트폴리오 순환매가 오지 않을까. 지금 어제부터 좀 왔는데, 며칠 전부터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2차전인데 양극재는 아닌 것 같아요. 2차전 양극재는 아닌 것 같아요. 양극재는 바닥에서 살짝 이제 치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힘은 막 크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산업들도 이제 많이 그동안 올랐으니까 리튬 가격 상승하면서 소재들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음극재 이런 것들이 그동안 오르지 못한 것들이 반사 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봇주는 이제 뉴트럴한데 오늘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다른 것들 다 오르는데 로봇주가 2% 3%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오늘 로봇주가 다시 상승으로 크게 돌아선다면 로봇주도 자동차, 반도체와 함께 묶여서 미래 먹거리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하지만 로봇주가 그동안 많이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그렇게 없다는 것도 단점일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가격 메리트, 과매도 빠진 것 중에서 미래 먹거리, 향후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반등이 나타날 것 같은데, 어제는 모두 다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가 시장의 코 리더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정도는 봐야 단기적으로 시장에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구나. 낙폭과대주의인지, 리오픈주의인지, 반도체 같은 종목인지, 자동차 같은 미래 먹거리 종목인지, 다음에 우리 태조 이방원에서 또 그 안에서도 도는 것인지,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한국인 무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올라오면 또 매도, 이익 강타, 이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은 참고 충분히 견딜만 한 날이다. 이번 주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싶네요. 네,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에 이 좋은 기분이 3시 반까지 꾸준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